네, 전국에 계신 설춘환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설춘환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또 눈이 많이 옵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재테크의 기본은 건강입니다. 예, 건강이 만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절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절차를 꼭 알아야 되는지는 약간 의문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가압류 가처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가압류는 채권자가 돈 받을 거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반면에 가처분은 안 돈 받을 때 있을 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금전채권이라고 하는 건데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갖고 있었을 때 가령 제가 여러분에게 이를테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 또는 손해배상 청구 채권이 있는데, 또는 공사대금 청구 채권이 있는데,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저는 국가를 통해서 특히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할 건데 그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나중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한 번, 두 번, 변론기 1, 2, 3, 변론 종결, 판결 선고. 그러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갖다가 빼돌린다라고 한다면 소송에서 저는 이겨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좀 잡아두자. 그런 측면에서 가압류 가처분은 비슷한데 가압류는 돈 받을 거 있었을 때 가처분은 내가 나중에 소유권을 뺏어오겠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나중에 할 건데 사전에 좀 팔아먹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절차. 처분금지 가처분. 대표적으로 나중에 또 우리가 인도소송 하죠, 여러분. 명도소송이랑 동의어인데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어.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나가라 그래. 근데 임차인이 안 나가요. 예,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소송 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소송하는 가운데 임차인이 점유자를 바꿔버리면 나중에 판결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건물을 넘겨줘라 이렇게 이제 나올 텐데 막상 그러한 강제 집행을 누가 하냐면 집행관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집행관이 강제 집행하러 갔는데 임차인이 없고 제3자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라고 하는 판결문을 가지고 그 제3자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점유자를 이전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채무자의 어떤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 가압류와 가처분의 가장 큰 차이 알겠죠? 가압류는 돈, 가처분은 안 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가압류와 가처분은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할 수도 있었고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한테도 맡겨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전자소송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가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다. 통상 가압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죠.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담보를. 이를테면 제가 여러분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가령 청구 금액이 한 2억 원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담보를 한 2천만 원 정도, 한 10분의 1 정도를 제공하라고 하죠.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상대로 고의로 잘못된 가압류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입게 되는 어떤 손해에 대한 어떤 보전, 사전에 어떤 그런 조치를 좀 해놔라. 법원은 너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하게 되는 거니까라고 해서 담보를 제공하죠. 담보는 통상 서울보증보험증권 증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소명이 부족하다 내지는 일정한 어떤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일부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했다면 통상 문제없이 결정이 날 거고 가압류 가처분은 결정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정 이후에 강제 집행, 즉 집행이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압류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가압류 종류가 부동산, 동산, 채권, 자동차 있어요. 부동산을 잡으니까 부동산 가압류, 동산을 잡으니까 동산 가압류, 채권을 잡으니까 채권 가압류, 자동차를 잡으니까 자동차 가압류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압류 결정을 받고 이후에 반드시 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가압류
금액 2억 원, 채권자 설춘한 이것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집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동사는 여러분 어때요? 빨간 딱지 붙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일 것 같고, 채권은 제가 여러분한테 돈 받을 거 이를테면 1억 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다녀. 그래서 거기에서 월급을 받아. 또는 여러분들이 은행 예금이 있어. 그래서 가령 KB에 예금 채권이 있어. 그러면 제가 채권자, 여러분 채무자, 제3채무자, 아까 이를테면 회사 또는 제3채무자 은행 이렇게 해서 채권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1억 받을 게 있는데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한테 이 사람한테 줘야 될 월급 중에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주지 말아라. 또 예금 채권 KB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예금에 대해서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주지 말고 잡고 있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채권 가압류. 그다음에 자동차 가압류는 이제 자동차 등록 원부가 있어요. 그 등록 원부의 가압류라고 딱 기재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이다. 가압류의 종류,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은 결정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된다. 가처분 중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어요. 가령 부동산. 그러면 역시 부동산 등기부에 갑구에 가처분이 기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A4 용지로 집행관이 와서 여러분 여기다가 고시도 붙여요. 여기 채무자만 점유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점유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언급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멘티 여러분 새해인데 처음에 어떤 또 목표를 잡으신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좀 쉬운 민법책 하나 정도 사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또 부동산 관련된 좋은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보면 한국은행 또 이를테면 한국감정원, 네이버 부동산, 인천발전연구원, 경기도청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서치 기술, 서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자생력, 자존감, 자신감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늘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